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운명적인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인연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잊지 못한 소중한 인연을 가슴에 품고 사십니다. 기적적으로 재회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빠는 큰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셨는데 지방으로 의료봉사를 자주 다니셨어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셨습니다.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어,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당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앞에 오던 차에 부딪힌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차량 이상으로 앞에 차가 당신 차를 들이박았대요. 당신은 크게 다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고요. 난 당신이 영영 못 일어날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몸이 왜 이래?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여보, 의사 좀 불러줘. 여보. 일주일 만에 깨어난 아빠는 움직이지 않는 몸에 놀라서 어떻게든 움직여보려 안간힘을 쓰셨어요. 그러다 다리와 팔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내 다리와 팔이 왜 이래? 대체 왜? 여보, 진정해요.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건 말도 안 돼. 아빠는 사고 당시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에서 전복되어 크게 다치셨어요. 하필 척수신경 쪽에 손상이 가서 되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와 팔 한쪽에 심각한 마비가 왔죠. 의사 말로는 쉽사리 회복되지 못할 거라 했습니다. 아빠는 자기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고 한동안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이거 꿈이지. 꿈일 거야. 내가 악몽을 꾸는 걸 거야. 여보, 내가 꿈에서 깨어나게 도와줘. 여보, 정신 차려요. 이거 꿈 아니고 현실이에요. 아니야, 이건 다 꿈이야. 내가 만들어낸 잘못된 어상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계속해서 현실을 부정하던 아빠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지내셨어요. 밖에 일절 나가지 않고 커튼을 친 어두운 방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잘 알지만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환자를 고칠 수도 의사로서의 삶도 다 끝이야. 의사가 아니면 어때요? 그게 뭐 대수라고. 나한테는 전부였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행복이었다고. 내 손으로 직접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는 게 내가 사는 이유였어. 그럼 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뭐라도 도울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틀렸어. 이딴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내가 환자를 고친다고? 어느 환자가 나한테 맡기겠어? 본인 몸 하나 지키지 못한 의사한테. 여보,
정말 왜 그래요? 당신 이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해외 보면 몸이 불편해도 여러 방법으로 환자 고치는 의사들 많아요. 당신도 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재활치료 꾸준히 하면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여전히 의사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아니, 나는 의사고 뭐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몸으로 환자 앞에 나서고 싶지도 않고. 당신하고 우리 딸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난 이제 삶의 이유가 없어. 내가 사고를 당한 순간부터 내 의사 인생은 끝난 거라고! 환자를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바쁘게 뛰던 아빠의 심장은 죽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정신적인 상실감이 워낙 커서 그런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그런 아빠를 위해 엄마와 저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의대에 합격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되니 아빠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점차 좋아지셨습니다. 아빠, 그렇게 좋아? 좋지. 그럼 우리 딸이 귀한 목숨 살리는 의사가 됐는데. 네 아빠가 정말 좋기는 좋은가 보다. 의대에 합격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지났을 때부터 외출도 잦아지고 사람들한테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당연히 자랑할 일이지. 내 딸이 나처럼 의사가 됐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맞아. 나도 아빠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거야. 그래. 이제 이 손은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이야. 네 손에 수없는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지. 비록 아빠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그만둬야 했지만 우리 딸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는 우리 딸이 꼭 해낼 거라 믿어. 삶의 한 줄기 희망 없이 막연히 살아가던 아빠에게 저는 다시 희망이란 걸 꿈꾸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과정을 밟으면서 아빠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의학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빠는 저로 인해 다시 의미 있는 꿈을 꾸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죠. 그리고 저는 아빠와 같은 의사가 됨과 동시에 어엿한 숙녀로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부르시더니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 때 안 오신다니요? 내가 가봤자 뭐 하겠니? 너한테 안 좋기만 하지.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딸이 결혼한다는데 예비사돈 얼굴 보셔야죠. 예비사돈들도 눈이 있는데 불구인 아빠가 앉아있으면 보기 흉할 거 아니니? 너희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자리에 휠체어 탄 아빠가 있는 건 보기 안 좋아. 그게 뭐라고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남들 눈에는 난 그저 몸이 온전치 않은 장애인일 뿐이야.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그런 장애인. 난 아직도 그런 시선이 낯설구나. 너한테도 면모가 없고. 아빠. 그러니 아빠 뜻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구나. 상견례 때 내 엄마만 나가는 걸로 하고 상의해야 할 건 나중에 엄마와 이야기 나누마. 우리 딸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아빠의 부탁 꼭 들어주렴. 저는 정말 괜찮은데 아빠가 휠체어를 탄 채 저와 입장한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아빠는 본인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모습이 제게 도움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셨죠. 엄마와 저는 괜찮다며 몇 번이나 아빠를 설득했지만 미안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본인 뜻을 존중해달라며 호소하셨고 하는 수 없이 그 뜻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예비 시부모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는 뜻밖의 반응을 내보이셨어요. 뭐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게 하렴. 안 그래도 조금 신경 쓰이긴 했어. 네? 내가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나도 한때 크게 아픈 적이 있었어. 크게 사고 나서 사네 못 사네 할 때가 있었지. 그때 내 꼴이 어땠는 줄 아니? 사람인지 시체인지 모를 정도로 깡말라서 도저히 못 봐줄 수준이었어. 그래서 예비 사돈 마음이 이해돼. 나라도 휠체어 탄 내 모습 중요한 자리에 내보이기 싫을 것 같아. 그러니 너희 아버지 뜻 다 이해한다. 그리고 결혼식 때 말이야. 그때도 참석하시지 않는 게 좋겠구나. 사돈 자리가 비어 있어도 남들이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결혼식 때 저희 아버지 보고 오지 말란 말씀이신가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상견례 때도 모습 내보이길 꺼리시는데 사람 많은 결혼식장은 다르겠니? 다 사돈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아빠가 참석 안 하실 리 없잖아요. 혹시 휠체어 탄 아빠 모습이 부끄러우신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야. 막말로 우리야 그렇구나 싶어도 남들은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보겠니? 그걸 사돈이 견디실 수 있겠어? 아무리 장애인 보는 시선이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장애인한테 불편한 시선이 따르는 법이야. 넌 네 결혼식인데 여러 사람 시선 안 중요하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는 하나도 의식 안 해요. 설사 아빠를 불편하게 보더라도 제 결혼식이고 제 아빠세요. 딸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당연히 와야죠. 몸이 불편한 사람은 결혼식에 오지 말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관하지 않아도 될 시선을 미리 의식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아유, 그래.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할게. 호상은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도 못하겠다. 체면이고 뭐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허락하는 결혼이지만 솔직히 장애 있는 사돈 난 달갑지 않다. 우리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장애 있는 네 아빠와 사돈을 맺어야 하니?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지 네가 알기나 해? 다 큰 자식 혼내서 결혼 못하게 말릴 수도 없고 아쉬운 대로 너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하는 거야. 의사란 네 직업이 마음에 들어서. 집안에 의사 하나쯤은 있으면 좋으니 허락했어. 하지만 장애 있는 사돈은 아니지. 결혼식장에 오만 사람들이 다 올 텐데 우리 체면도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장애가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나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장애가 있어도 네 아빠니 이런 소리 듣기 싫겠지. 하지만 우리 처지도 이해는 해줘야 해. 나라고 좋아서 이런 소리 하겠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안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수준 아니야. 우리 아들과 선보겠다는 집안이 한둘인 줄 아니? 너도 알잖아. 네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잘 살면 수준 맞는 사돈과 연 맺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왜 장애 있는 사돈을 맞이하면서까지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니? 하지만 우린 그거 다 포기하고 너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결혼이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결혼 허락한 이상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다만 결혼식 때 사돈은 되도록 안 오시는 쪽으로 방향 잡아줬으면 좋겠구나. 사돈 안 오시니 상견례는 간소하게 진행하고. 참,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알아서 좋을 거 없잖니? 고상하고 인자하게만 느껴졌던 예비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한 말을 듣고 무거워진 마음으로 예비시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가 몰랐으면 한다지만 제 딴에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 오늘 일을 의논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기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난 자기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결혼이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니까. 당연하지. 이야기 잘했어.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하면 안 될 말씀을 하셨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별로 안 놀라네? 이 말 듣고 놀라야 하는 게 정상인데 자기 알고 있었구나? 결혼 허락받기까지 반대가 조금 있으셨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해봤자 좋은 거 없잖아. 자기만 속상할 뿐이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어머님 말씀대로 할 생각 전혀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 바라시니 고민스러워. 자기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머님 아버님 생각과 같아? 그럴 리가. 난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 아니야. 자기 아버지고 내 장인어른이신데 당연히 참석하셔야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해. 정작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내가 해결할게. 자기가? 어떻게? 그랬다간 나만 더 미움받겠어. 자기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다 잃은 꼴이잖아. 결혼식 때 장인어른 참석 안 하신다는 말 듣고 내가 반대했다고 하면 되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참석을 안 하시냐고. 내가 어떻게든 장인어른 설득해본다고 했다 해. 부모님 내 고집 잘 아시니까 더 말씀 못 하실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따로 불러내시거든 바쁘다고 피해. 만나야겠거든 나 꼭 데리고 가고. 괜찮을까? 어머님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걱정 마. 이렇게 든든한 서방이 딱 지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러니까 장인어른 꼭 모시고 결혼식 올리자. 딸이 결혼하는데 와서 축하해 주셔야지. 다행히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난무하는 상황에 저를 든든히 지켜주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아빠에게 별다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쁘니? 네, 잠시 통화는 괜찮아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결혼식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좀 봤으면 하는데 어떠니?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요. 지금도 곧 있으면 수술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 그럼 하는 수 없이 전화로 짧게 이야기하마. 인성이가 그러더라. 결혼식 때 장인어른 꼭 참석하도록 설득한다고. 아, 네.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확실하게 선 그어서 말해줄 순 없니? 이제 머리 컸다고 부모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저도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설득해보겠다고 하네요. 장인어른 장애 있다고 여러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가 보다. 부모 속도 모르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말렸건만 기어이.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인성씨 고집 센 거. 저도 이기기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아빠 사정을 이야기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어찌 안 오실 수 있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그래, 우선 알겠다.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고생하렴? 남자친구가 한 고집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이야. 저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자 예비 시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대충 한 고비를 넘겼으니 결혼식 때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지 싶었는데 예비 시모는 이런 제 생각을 비웃듯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새벽까지 수술하고 겨우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슬쩍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셨다니. 난 아무 연락 못 받았는데? 너 말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하더구나.
그것보다 너 왜 진작 말 안 했니? 예비 시부모가 결혼식 때 네 아빠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 그걸 말씀하셨어? 우리한테 부탁하러 왔어. 결혼식 때 네 아빠 참석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아빠 앞에서... 그래서? 아빠는 뭘 하셔?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네 아빠가 뭐라고 했겠니? 그러겠다고 했지. 뭐? 본인이 딸 결혼식에 방해가 된다는데 싫다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 널 위해서 알겠다고 했지. 엄마가 말렸어야지. 엄마도 알잖아. 그게 무슨 방해가 된다고. 우리야 그렇지. 하지만 내 예비 시부모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 처음에 엄마도 듣고 참 당황스러웠어. 이렇게 찾아와서 부탁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 그러게 엄마한테 진작 눈치 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네 아빠 못 듣게 막았을 텐데. 미안해. 나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아빠 많이 속상해 하시지. 혹시 어머님이 선 넘은 말한 건 없어?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부탁하는 것부터가 이미 선 넘은 거 아니니? 사람 좋게 봤더니 고상한 척하면서 할 말 다 하더라. 뭐라고 하셨는데? 대단한 집안에서 결혼 허락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결혼식 날 장에 있는 네 아빠 휠체어 끌고 꼭 입장해야 되냐면서. 본인들 체면도 있으니 오지 말고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 해녀라도 아들이 오시라고 난리쳐도 눈치껏 빠져달라고.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정말 너무하다. 자식이 결혼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오지 말라니. 그깟 체면이 뭐라고. 네 아빠 딱해서 어쩌니? 겉으로는 괜찮다고 가지 않을 테니 염려 마시라고 덤덤하게 말하는데 내 속이 다 무너지더라. 저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빠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눈물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이해한다는 옅은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괜찮아. 울 것 없어. 아빠, 미안해요. 결혼이 뭐라고 아빠한테 상처까지 드리면서 그런 소리 듣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 솔직히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 상견례뿐만 아니라 결혼식장도 안 간다고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꼴이 이런 못난 아빠라도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었나 보다. 아무리 우리 딸 손잡고 식장 들어가고 싶어도 휠체어 끌고 들어가는 건 보기 안 좋지. 결혼식 날 아빠가 옆에 없어도 우리 딸 잘할 수 있지? 아빠는 여기서 우리 딸 행복하게 잘 살라고 기도할게. 혹시라도 아빠한테 미안해 하지 마. 우리 딸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다 못난 아빠 잘못이야. 그런 게 어딨어?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나 아빠 없이 결혼식 안 해. 아빠 딸이 결혼하는데 와서 축하해줘야지.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잖아. 장애 있는 아빠의 딸로 보이지 말고 평범한 부모의 딸로 보이는 게 훨씬 나아. 아빠랑 같이 있으면 같은 시선 받을 거야.
좋은 날 예쁘게 주목받아야 할 네가 잠시라도 아빠한테 가려지는 거 싫다. 나도 싫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장애가 잘못은 아니잖아. 아빠도 이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싶어 하지. 아빠는 우리 딸이 예쁘게 결혼식 올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됐어. 괜히 아빠 때문에 시댁에 미움 산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이고, 그만 울어. 고운 얼굴 퉁퉁 붓겠네. 이날 아빠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덤덤한 척 웃으며 이야기하시지만 아빠의 붉어진 눈을 봤어요.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빠도 그런 저를 달래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죠. 한바탕 울고 나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본인의 체면을 위해 우리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은 예비 시부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혼자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급히 휴가를 내고 시댁에 방문하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집 앞에 서 있더군요. 김선혜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선혜인데 누구시죠? 퀵입니다. 퀵이요? 올 데가 없는데? 저는 퀵 배달원이 건네는 상자를 받았고 누가 보낸 건지 살펴보고 상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타이밍 한번 참 대단하더군요. 파혼하기 위해 시댁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완성된 청첩장이 배달 왔습니다. 저는 봉투 속 예쁘게 들어있는 청첩장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헛헛한 마음에 쓴웃음도 지어 보였죠. 그리고 쓸모없어진 이 청첩장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를 가방에 넣어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곧장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배를 누르니 남자친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죠. 왔니? 그래, 앉아라. 네, 환자 보느라 바쁠 텐데 무슨 일로 온 거니? 우리한테 할 말 있다고? 그래, 자기야. 할 말이 뭐야? 나도 꼭 같이 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궁금하더라. 우선 제가 찾아온 이유는 어머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저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남자친구 눈치를 슬쩍 보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뭘 안다는 건지? 어제 저희 부모님 뵈러 집에 오셨잖아요. 뭐? 엄마, 어제 장인 장모님 뵈러 가셨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어른끼리 만나지도 못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다 있는 자리에서 알리고 싶어서요. 남자친구도 알아야죠. 어머님이 어제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셨는지. 뭐? 추악한지? 뭐야, 엄마 뭐 실수했어요? 혹시,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 장애가 있는 네 아빠 보기 안 좋으니 결혼식 때 오지 말라고 했다. 그게 뭐 어때서? 엄마, 정말 왜 그래요? 어떻게 장인어른께 그런 신뢰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가 결혼식에 모시겠다 설득하고만 나서지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 그렇다고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제가 설득한다고 난리친 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결혼식 때 장인어른 못 오시게 하려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뭐? 너 아들한테 말했니? 내가 못 오시게 하라고 한 거. 내가 비밀로 하라고 말했잖아. 당연히 제가 알아야죠. 제 결혼식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너희 결혼식이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지. 어른들이 괜히 있니? 너희들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셨어요? 어른이라
우리 아빠한테 그런 상처 주셨냐고요? 그깟 체면이 뭐라고. 저희 아빠한테 수모를 주실 수 있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 줄 확실히 알았어요.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남 시선에 연연하는 사람, 인성보다 체면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 맞죠? 아무리 기분 상했다고 지금 막 나가자는 거니? 저는 어머님에게 비하면 매우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혼이고 뭐고 다시 생각하는 수가 있어? 바라던 바예요. 얼마든지 다시 생각하세요. 전 이미 결혼할 마음 접었으니까. 자기야!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하자.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니? 파혼할 생각에 천지분간 못한 거야? 너 생각 잘해야 해. 우리 아들은 선볼 여자들이 줄을 섰다지만 넌 아니지. 여자한테 파혼했다는 딱지 붙으면 좋아할 집안 없어.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니? 만날 수 없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집구석이면 뭐예요? 당신이 그 모양인데 인성 밑바닥인 사람 시어머니라고 모시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진작 파혼했어야 하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아드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리분별을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겠죠. 저는 가방에서 챙겨온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오늘 집에 퀵으로 왔어요. 파혼하는 마당에 기념으로 하나 가지세요. 당신의 그 잔인한 짓이 아들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뼈저리게 후회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보자 하니까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우리 집 정도면 네 의사 생활 적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엄마, 그만하세요. 이제는 하다 갑질까지. 참 여러 가지 하시네요.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가진 것 없는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로 생각하니? 건방지게 굴지 말렴. 이러면 이럴수록 너한테 좋은 거 없어. 장애인은 아빠 밑에서 자란 게 뭐 대단하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까불어? 남자친구 엄마는 잔뜩 성난 표정으로 뺨이라도 때릴 듯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러다 우연히 바닥으로 떨어진 청첩장을 밟고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듯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창백해진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성함이 김성학 이시니? 그건 왜 물으시죠? 말도 안 돼. 그래, 동명이인이겠지. 그분은 의사신데 그럴 리 없어. 의사요? 저희 아빠 의사셨어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애인이 어떻게 의사 일을 해?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 아빠 처음부터 장애 갖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의사 생활하시다 불의의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지. 사고 나기 전에는 실력 좋은 유명한 의사셨어요. 아빠가 살린 환자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별 볼 일 없는 장애인 취급 마세요.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시니까. 뭐? 의사였다고? 의사란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방에서 무언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낯익은 만년필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보겠니? 이건 아빠 건데. 저는 어머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을 잡아서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이름이 적혀진 이니셜이 보였어요. 이거 아빠 이니셜 맞아요. 아빠 만년필이 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왜 어머님이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내가 그분을 몰라 뵙고.
남자친구 어머니는 충격받은 듯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갑작스런 행동에 모두 놀라서 쳐다보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더니 일어나서 아빠를 뵈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우리 아빠한테 무슨 말 하려는 수작인 거냐고 난리를 쳤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품에 만년필을 소중히 쥐더니 우리 집으로 향하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런 어머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다급히 문을 두드리셨고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사부인이 또 무슨 일로... 어머니는 엄마께 고개 숙여 인사하신 뒤 집으로 들어가셨고 거실에 계신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휠체어에 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모습에 놀란 아빠는 어머니께 이러지 마시라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눈물 고인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김성학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 모르시겠어요? 저예요. 선생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주신 이 만년필 지금까지 잘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럼 사부인이 그때 네, 맞아요. 저예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감사하다고. 저 이렇게 건강해져서 돌아왔다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병원에 김성학 선생님은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매다 포기했어요.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기셨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치신 줄도 모르고. 아빠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지난 날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는 목숨이에요. 그래서 꼭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해요. 그때 큰 사고로 다들 얼마 못 가 죽을 거라고 했죠. 눈도 실명 위기여서 앞이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시를 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맞아요. 다들 절 포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알고긴다는 의사들 모두 하나같이 고개 돌렸는데 유일하게 선생님만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수술하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꼭 살리겠다고. 반드시 꼭 살려서 제가 좋아하는 시 쓰는 삶 살게 해주겠다고. 기적처럼 선생님께서는 정말 저를 살려주셨어요. 눈 고치러 미국으로 가는 날 제게 주신 이 만년필 고이 간직했습니다. 눈이 다 낫기 전까지는 이 만년필로 제가 원하는 시를 쓰라고 하셔서 저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열심히 썼어요. 제가 쓴 글을 읽을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언젠가는 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으며 시 쓰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괴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이 꽤 깊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목 놓아 우는 어머님을 쳐다보며 같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당신은 참 위태로워 보였어요. 망가진 몸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
하루하루 좌절하다 삶의 끈을 놓으려 했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살려서 꿈꾸는 미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만년필, 제게도 참 의미 있는 물건이에요. 처음 의사 됐을 때 존경하던 교수님께서 제게 물려주셨던 거죠. 미국으로 떠나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이 만년필이 전부였습니다. 참 다행히도 이 만년필이 당신에게 기적을 선물했군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쩌다 그런 사고를 당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께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드렸어요. 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깟 체면이 뭐라고 하나뿐인 딸 결혼식에 못 오게 하고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선예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와 네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어. 이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고 사죄할게요. 이미 드린 상처가 없어지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흐려질 수 있다면 몇 번이고 무릎 꿇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하시고 일어나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어 준 것으로 이미 다 갚으셨어요. 다 갚다니요. 선생님께서 제게 살아갈 희망과 지금의 삶을 주셨어요. 갚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 가까이에서 계속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못난 시어머니지만 따님을 주신다면 소중히 받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끼고 보살피며 어여쁘게 대할게요. 우리 선예 참 잘 컸어요.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선예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더 성장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그러니 못난 제게 귀한 따님을 주세요. 우리 딸이 좋다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저 또한 그렇고요. 아빠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되냐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며 미소 띤 얼굴로 끄덕였어요. 다행히 딸이 좋다는군요. 그럼 우리 딸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저도 강서방 제 아들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을게요. 그렇게 어머님과 아빠의 인연으로 우리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휠체어를 탄 아빠가 입장하실 때 불편함은 없는지 식장을 꼼꼼히 살피셨어요. 심지어 식장 측에 휠체어 이동에 불편한 분이 없도록 세팅해 놓을 것을 지시하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웨딩사진 한편에는 신부 쪽 부모님을 소개하는 판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지난 시절 의사로 활동하던 아빠의 업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자친구와 저는 양쪽 부모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습니다. 현재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사고 당시 아빠가 좋아하셨던 봉사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말이죠. 세 분이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곧 미국으로 떠납니다. 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제가 해외에서 연수받게 됐어요. 저도 언젠가는 아빠처럼 훌륭하고 좋은 의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